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요운 이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의 김경린입니다. 네, 저희들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됐고 지난번에는 사마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아볼 내용은 먼저 지난번에 사마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사기가 어떤 책이며 그 구성이 어떻게 됐으며 그다음에 그 특징과 뭐 거기에 담긴 또 다른 얘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저번에 우리 사마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그 사마천의 천자는 옹길 천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옹길천입니다. 그런데 그 옹길천하고 그냥 보통 그 사마천의 천자의 그 또 다른 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아,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천자는 옹길천자인데 그 사마담이 그 사마천의 아버지죠. 사마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시경 소화편 시경 소화 벌목편에 나오는 네. 그 출자 유곡 천우 교목이라 해가지고 세가 출자 유곡 천우 교목. 큰 나무. 네, 그러니까 네. 새가 골짜기를 벗어나서 네. 큰 나무 위로 옮겨간다 이런 뜻인데. 새가 골짜기로부터 벗어나서 큰 나무 위로. 유곡. 그럼 그 출생하고 뭐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그런 의미네요. 아, 그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네. 아마 사마담이 아들이 입신양명을 해서 큰 이름을 떨치라고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큰 나무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크게 되어라. 아마 네, 이런 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마담은 원래 이제 그 집안은 사관의 집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입신양명도 어떤 그런 자기가 그 평생 했던 일이잖아요. 그 조상으로부터 그것을 뭐 이렇게 완성하라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습니다. 네. 그때 뭐 그런 뜻이 담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네. 어쨌든 간에 결과가 보면 네. 부모 마음이 잘 드러났다. 저는 네.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부모는 모든 자식들한테 기대가 크지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그러면 사기가 오늘 저희가 대략 알아볼 것은 그 사기가 어떤 책이며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쓰게 된 이유 곡절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 세상에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 사마천은 이 천자가 옹길 천자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 사기는 그럼 어떤 책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사기의 그 고조 본기네요. 지금 보시는 있고. 게 네. 지금 이 주간은 아주 잘 나온 주간인데 네. 잘 나온 주간인데 실제는 주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글자를 새기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그 주로 이 하급 관리들 네네. 정부 문서에서 그렇게 했는 일하는 관리들이 새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도필리를 했습니다. 도필리 깎으니까 네네. 칼로 새기는 사람들 도필리라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걸 쓴 건 이거는 사마천이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관으로 해서 쓴 게 사기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보시면은 이제 주간에 이렇게 오치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네. 오래 가라고 그렇게 네네. 하죠. 이게 보시면 이제 고조 본기 제8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게 본기입니다. 본기. 네네. 본기. 보시면은 사기라는 거는 예. 이거 본기, 뭐 표, 서, 그다음에 세가, 열전 이렇게 다섯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방금 보신 거는 이 본기에 해당합니다. 본기 12건, 뭐 표 또 이렇게 몇 건 쭉쭉 해가지고 이게 총 130건이라는 겁니다. 네. 본기는 12건, 표는 10표라고 그러지 10개. 그래서 10건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서는 8건입니다. 8건. 8서. 네. 세가가 30편이고 네, 30편. 열전이 70편입니다. 네, 70편. 그래서 모두 130편이 되고 거의 52만 6,500자. 요새 이렇게 지금 이제 통용되는 것은 거의 55만 자가 넘는다고 하는데 또 뭐 증감이 있었다고요. 증감이 있었죠. 네. 네. 그럼 참고 말씀드리면 중국은 흔히 중국의 그 역사책을 갖다가 정사를 24사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 책이 한 3,200권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대충 뭐 살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많아서. 근데 대충 그 중국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글자 수가 한 4천만 자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요즘 들어서 이게 24사가 아니고 25사를 25사라고 하는 합니다. 사람들 왜냐하면은 이 24사에는 청나라 역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원래 정사하면 24편인데 이제 20 하나 더 추가해서 예. 25사라고도 한다는 25사라고 거죠. 하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 24사가 그 사기가 포함된 거잖아요. 예. 예, 사기가 포함돼서 한나라 무제 때부터 포함돼서 그 이후에 역대 사기 다음에는 그 반고의 한서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역대 그 후에 중국의 역대 왕조들의 그 이제 정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합해서 4천만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합해서 약 한 4천만 자 정도 된다.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평균을 내면 엄청 많다. 양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양이 비율이, 많은 만큼 많은 편이죠. 그 자료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을 두고 했죠. 2000년이라는 그렇죠. 사람도 있고 3000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기에 그 수록된 그 기간 내용을 그게 이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네. 그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그거는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현상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역사로서 저렇게 방대하게 광범위하고 방대하면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통사 여러 대에 걸쳐서 한 거지만은 네. 다른 책들은 보면 단대사라 해가지고 네. 그 한 대만. 그렇죠. 예를 들어 당나라 쓰면 당나라 역사. 그 이렇게 한 했다. 왕조에 네. 대해서 그죠? 그 뭐 1대부터 뭐 끝에 고조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왕조 단 왕조 그걸 말하는 거죠. 예. 네. 보시면은 사기는 이렇게 본기, 표, 서, 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 각각 뭐 어떤 내용인지는 선생님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은 모르지만 본기는 그 재앙의 업적, 그러니까 재앙적인 업적, 큰 업적에 대해서 쓴 것이고 표는 그 연대를 이제 기준해서 그죠?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알기 쉽게 했다고 제가 들었고. 그게 이 가로로는 각 제후국들 네, 뭐 초나라, 나라 이름들. 진나라 쭉쭉 네네. 쓰고 여기는 몇 년 네네. 써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군요. 원래 인물 중심인데 표가 있음으로써 그 흐름을 더 잘할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서는 그 8권인데 그러니까 팔서라고 하죠. 저 옛날에 이걸 못 외워가지고 12봉기 뭐 10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팔서는 그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뭐 경제 그다음에 천문 모든 그 사회 제도의 변화나 이런 것들 그 흐름을 서술했고 이것이 이제 또 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팔서에서 이제 그 사마천의 그 사상의 그 배경이 이제 광범위하고 넓고 또 종합적으로 그 넓은 것을 또 종합적으로 묶어서 사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가 30편은 이제 그 제후에 해당되는 거죠. 제후라 그러니까 제후가 아니고 제후에 해당되는 제후만큼 그러니까 본기는 중앙에서 벌어지는 그 정치 행태들을 말하면 그 세가는 지방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말하는데 그 또 특징이 공자님은 제후가 아니었는데도 세가에 주로 제후가 있습니다. 그 30편 중에 28편이 거의 제후에 해당되고 공자님과 그다음에 진승이라고 이게 진섭 세가에 나오죠. 그 소상국 세가도 있고요. 예. 그렇게 그러면 28편이 아니겠네요. 세가에는 어쨌든 제후의 업적에 비길 만한 버금가는 사람들이다. 비길 만한 네. 그런 인물들을 실었고요. 거기에 공자님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전에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큰 업적이 없더라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이제 실어줬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세가에 공자님이 있고 그 진승이 있는 반면에 그 유방을 도왔던 한나라의 그 한신이 있잖아요. 한신도 한때 왕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열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본기 같은 경우에도 항우가 이제 서초폐왕은 됐지만 그러니까 제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못 됐잖아요. 유방한테 져가지고 그런데 본기에 넣어줬습니다.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 다음에
고조가 있죠. 한나라 유방 고조. 그 다음에 여태우를 또 넣습니다. 여태우는 항우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 악독한 면도 있고 잘못하는 면도 있지만 그가 다스리던 시간에는 그 어떤 좀 태평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업적으로 쳐서 여태우도 그 본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대략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네. 이게 제 팔로 되어 있는데 네. 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오제본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이게 여덟 번째에 유방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유방 다음에 해제. 네. 해제는 이게 본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왕이었지만은.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해제 대신에 여태우가 들어갔죠. 네. 그게 해제 대신에 여태우 뭐 사마천이 보기에는 네. 이 시대에는 해제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꼭두가시였고 네. 여태우가 다 여태우가 했다. 이제 그래서 섭정을 하고 다 했죠. 예. 공교롭게도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해제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경제, 무제 이렇게 나가는 그렇죠. 겁니까? 문제, 경제 네. 다 실려 있는데 이 사람 그 해제는 빠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수가 52만 6,500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기는 원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마천이 한무자한테 궁영을 당하고 선 이런 책들이기 때문에 한때는 아니라 당나라 초까지는 반고의 한서를 더 쳐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마천의 사기는 그야말로 비방, 그다음에 분서, 이게 남을 비방하고 그냥 분에 차가지고 쓴 책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거의 뭐 당나라 초까지는 그렇게 알아주질 않았는데 당나라 들어와서 이제 이 과거 시험에 이 과목이 들어가고 또 이제 좋게 평가를 한 게 이제 한유부터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기가 중국에서는 이제 당나라 때에 시험 과목에 들어갔네요. 예, 시험 과목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안 제가 들어갔다가 알거든요. 뭐 네. 들어갔다 빠진 때도 있었고 네. 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사마천의 사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처음에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평이 좋았지만은 네. 왕실 차원에서는 아주 안 좋게 본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필수 교양서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왕실에서는 그렇게 뭐 이제 일부러라도 좀 막은 그런 게 있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 하나 그 가장 좀 좋은 보기가 뭔가 하면은 네. 이 질문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원래 이 책이 나온 거는 사마천이 자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자기가 이제 기록하는 건 없지만은 사마천의 그 사기에 나오는 최사공 자서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친구인 그 이만에게 보낸 보 네, 이만서 보 이만서. 네. 예, 그 두 개의 이제 사마천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 사마천이 정말 엄청난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네. 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편적인 게 이 한나라 선제라는 사람이 선제 네. 누군가 하면은 교선제. 예. 예 그러니까 한무제 다음이 또 그 다음이죠. 네. 한무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선제가 있는데 이 선제 때 이 사마천의 외손자가 되는 양운이라는 사람이 네. 내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쓴 사기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군요. 예, 양. 그렇죠. 예, 네. 이분입니다. 네. 예, 이분인데 그래서 이 66년에서 아마 55년 사이에 네. 이 책을 세상에 알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은 책이 흘러나왔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마천이 만들었다는 두부를 하나는 명산에 보관하고 네. 하나는 경서에 보관하는 데 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학자들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한 분은 자기가 보관을 했고 네. 또 한 분 명산이라는 거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 네네. 집안 그다음에 경서에 보관했다는 건 아마 황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 처음 읽었을 때는
어디 진짜 산에 갔다가 보관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쪽에다 보관해 놓고 이제 하나는 바쳤겠죠. 네. 지어서. 네.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양훈이라는 사람이 선제가 충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래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사마천의 사기를 알렸다면은 요 정도 시기에 알렸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퍼진 배경이구나. 근데 그러면 예. 이 사람도 나중에 보면 이 선제에 의해 가지고 요참형 허리가 잘려 죽는 형에 네.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한무제한테 공경을 당하고 네. 자기는 또 이렇게 요참형을 당하고 이제 악연이네요. 그죠? 예, 정말 악연입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은 여기 간단히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이 손혜종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손혜종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그걸 들고 가가지고 아마 그 저 선지한테 아, 이렇게 꼰질러 모양입니다. 그 고자질을 예, 했군요. 꼰질. 근데 예.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또 일구지약이라 해가지고 아, 예. 이게 한 언덕에 짐승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 양훈이 선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아, 잘할 네. 것을. 근데 네. 갈수록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얘기 뭔가 하면은 내가 생각 볼 때는 좀 잘할 것 같으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네. 역시 그 나물의 거갑이구나. 아, 이런 게 선재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사기가 나오는 과정도 네. 순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기독들에 보면은 뭐 한무제는 자기 걸 보자 해가지고 네. 빼버렸다 그러죠. 네, 뺐다 그랬죠. 예. 한무제하고 그 아버지 거, 아버지, 예, 예. 아버지 거하고 예. 기록을 삭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삭제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미 밑보여서 그 일흥의 변호 때 그런 일을 또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사마천이 그 어떻게 죽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예,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예. 죽었는지도 정확하지 그렇죠. 않고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마천의 사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사기는 그 뭐 2000년 전이잖아요. 거의 뭐 짧게도 2000년 전에 기록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져 내려오면서 필독수로서 그러니까 글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수가 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현대에도 아주 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연구하는 처세술에는 학자들이 최고죠.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참으로 이렇게 한 개인이 썼다고 보기 참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것인데 예. 그 지금 이렇게 전파 과정 이렇게 전에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과정도 이렇게 좀 어렵고 또 그 관련된 사람도 저런 형벌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무슨 그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 어떻게 왜 이런 걸 쓴 거예요? 이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와서 새롭게 뭐 각광받고 하지만 그 중간에 아주 말 못할 뭐 그런 굴곡이 많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보호 이만서나 네. 태소공 교서를 보면은 그 쓰게 된 이유를 봤을 쓰게 때 된 이유는 아마 사마천의 어떤 책임 의식이 네. 아니겠느냐. 사마천의 저는 그렇게 책임 생각하고 의식. 있습니다. 예. 단순히 그냥 공용을 받아서 네. 뭐 사기를 썼다. 그건 아니겠죠. 예, 예. 그거는 뭐 사마천이라는 인간 자체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고 첫 번째로 생각에 어떤 책임 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네. 왜 자기는 사관의 집안이고 네네. 그걸 또 기록하는 게 자기의 임무고 두 번째는 학자로서의 포부가 있었지 않겠느냐. 네. 이 어린 나이부터 그 공항국이나 동영사한테 교육을 받고 자라오면서 자기 큰 책도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자부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만세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 천인지제.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를 연구를 해서 네. 통고금지변. 네. 이게 고금의 변화에 변화를 통달하고 네. 그래서 성일가지연 한 집안을 이루겠다. 나는 네. 내가 뭔가 되어보겠다. 네네. 그래서 세사공자설이 그런 말도 나옵니다. 이제 공자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났는데 네. 누군가 나와서 춘추의 필법을 이어서 그 작성해야 되지 아버지가 않겠나. 하신 말씀 예,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사마담이 한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학자로서의 포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단순히 뭐 형벌을 받아서 받았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역전, 개춘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사기가 처음에 이렇게 역사서는 아닙니다. 그 어떤 이제 새로운 그 기전체라는 새로운 필법을 쓰고 그 뒤로 그 효시가 돼서 그 뒤에는 다 따라갔지만 그 사기 이전에는 그 공자님의 춘추 대표적으로 춘추 그죠? 춘추. 서경 또 뭐 국어 자전. 전국책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그 필법도 하고 이게 뭐 다른 게 있죠. 원래 그 이전의 것은 편년체를 주로 썼잖아요. 네. 연대 기준인 거죠. 연대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네, 그렇죠. 연대와 사건 위주인데 사마천의 사기는 서한 시대면서 기전체. 그 어떤 사람들은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 그걸 네, 흔히 땄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대가 뭐 올라가고 이제 옛날 것도 되고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키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사기하고 춘추하고 비교해서 뭐 또 이렇게 필법은 이제 이렇게 다르지만 그죠? 그 편년체하고 기전체라고 하죠. 그 체가 그런데 뭐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저기에 언유서, 언유물이라고 있네요. 아, 그럼 이거는 그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말에는 순서가 있고 말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네. 또 말에는 실질이 있어야 된다. 아,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얘기해 보면 그 전에 네, 맞습니다. 언유물 말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주역에 예. 나오는 거죠. 예, 그 얘기에는 얘기입니다. 또 약간 다르게 그 공자님이 말했다고도 하는데 공자님이 얘기를 지었나 보죠, 그죠? 그 언유물, 행유격 말에는 내용 실질이 있어야 되고 행유격해서 이 행동하는 데는 격이 있어야 된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거랑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술을 할 때 공주는 춘추의 필법으로를 삼았지만은 사마천은 이렇게 언유서, 언유물 문장에다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는 겁니다. 네, 문장에 네. 저 언유물, 언유서, 언유물은 이제 주역에도 나오지만은 그 사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게 그죠? 표인가 어디에 있죠? 아마. 그래서 저 사기에서는 네. 이걸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저것이 나중에 청나라 때 걸륭제에 가면 이걸 그 법으로 하는 그 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유물 그 말에는 내용, 그 실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의로 보고 언유서 말에 또 차례가 있어야 된다 해서 어떤 그걸 법으로 보여서 의법론 해가지고 청나라 네. 때 산문파가 그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네, 연관이 맞습니다. 되네요. 네. 주역에는 그 풍화가인께인가 거기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기에 대해서 춘추하고 비교까지 해봤네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건 이제 시간상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백이숙지 채미도라 해가지고 네, 예, 사기에서 가장 재밌는 게 열전이라는 부분인데 네. 그 열전에 첫 제일 번째 처음 나오는 사람이 음, 백이숙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왜 그런 백이숙제를 제일 먼저 냈느냐? 그거는 결국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백이 숙제는 아마 사기 영선에 나오죠. 왜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림도 그때 그러면 다시 또 보기로 예.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정조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